오늘도 열일 중인 민지 씨의 아이폰 카메라.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풍자한 유치원 교사의 일상. 저희 하준이 피부 예민한 거 아시죠? 이런 거고 뒷처리할 때 병원에서 쓰시는 얇은 싸구려 물티슈 말고 아이고 저런. 한 영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핫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고. 아니야 지금 장난하냐고요. 아이고. 실이 훨씬 더 심하죠. 영상에는 법적 다툼까지는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은 탈출은 지명순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현직 교사들이 폭로하는 악성 민원의 실체. 얘 아이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정서학대예요. 네? 열정을 다하면 고소를 당하고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면 신고를 당한다. 아이고. 지금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끊이지 않는 도돌이표예요. 내가 너무 억울한 것을 죽음으로밖에 증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너무 슬프네요. 미래를 꿈꾸는 공간에서 악몽의 현장이 된 교실. 지금 선생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초등학교 교사들의 기자회견. 즉각 형사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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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수치심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죠? 제작진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사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14년차 초등교사 수정 씨. 평온했던 그녀의 교사 생활이 한 학부모를 만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아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고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사이에 대한 9장짜리 A4 용지를, 그러니까 그 글을 인공지능 활용해서 써오셨는데 6학년 담임교사 수정 씨가 학부모 황 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월 개별화 교육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아들에 관한 자료를 내밀었다는 황 씨. 어머니께서는 보통 대화가 아니라 강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1시간 정도 대화할 자료를 들고 오셔서 이 학생의 특성부터 이 학생이 어떤 미인과 비슷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지, 이 학생은 자네와 운의 발달이 다르다 등등. A4 용지 9장을 가득 채운 당부의 메시지. 그 가운데 학부모 황 씨가 특히 강조한 요구사항이 있었답니다. 아이가 학교 밖에 자주 뛰쳐나갑니다. 아이고. 그런데 학부모가 아이의 신체를 잡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응? 우리 아이의 신체 제지 거부 요청을 했어요.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상 평소 돌발 행동이 잦았다는 황 씨의 아들. 최근 5개월 사이 21차례나 학교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아유야. 예. 너무 위험했을 텐데요. 하지만 학교 바로 앞에는 차도가 있고 아이고. 이거 아찔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벗어나면 강변까지 이어지는 환경입니다. 위험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아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오면 안 될까? 들어와 주면 안 될까? 위험한데? 라고 말하고 시각적으로 감시하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본인은 계속 사고가 날 거면 벌써 났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유.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들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5교시 실가 시간. 네가 학교를 나갈 것이라 하며 뒷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선생님은 네가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으셨다. 그럼에도 이는 계속 나가려고 했고 문을 계속 두드렸다. 문을 쿵쿵거리고 소리를 지르자 저는 너무 무섭고 시끄러워서 길을 꼭 막았습니다. 수업 시간 중 뛰쳐나가려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실 문을 잠갔던 수정 씨. 하지만 며칠 뒤 수정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를 감금으로 고소하셨고요. 정서적 감금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학부모 황 씨가 수정 씨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한 겁니다. 감금과 고압적 명령으로 아동의 패닉을 유발하는 중대한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오히려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다른 아이들이랑 함께 다 같이 있는 교실이었잖아요. 네. 게다가 본인의 자녀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했으므로 협박이다. 이거 또 무슨 소리입니까? 참. 그 아이가 제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웃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님의 두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듯이 이렇게 한번 주무르고 최근 아이의 신체 접촉 사건들이 반복해서 발생하자 담임교사로서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보낸 수정 씨. 어떠한 경우라도 교사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날 수정 씨는 황 씨로부터 가정에서 잘 지도하겠다는 긍정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자에게 아침에 가서 저의 징계를 요구하셨고요. 에? 교육청에 전화를 하셔서 민원 접수를 하셨어요. 국민신문고에도 접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경찰에 신고로도 이어졌어요. 이 안내문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걸까?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 네, 다 같이 해야 되는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라 억지심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반대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피해를 보는 게 그뿐만 아니라 또 있는 건가요? 또 있죠.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는 학부모 황 씨. 제가 만난 분 중에 제일 어려운 분이셨어요. 근데 좀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감이 느껴져서 거식 증세도 좀 심해지고 아이고. 병원에 갈 때마다 자기 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 네, 현재 파악된 피해 교사만 10명이라고 합니다. 아유, 많네요. 심지어 교실 안에서 아이와 함께 수업을 듣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교실에 학부모가 있겠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기가 일단 저랑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건데, 그러니까 뭐 그거를 다 알아서 하실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선 일단 말씀 너무 잘 이해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일단 교실 자체가 모든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배우는 공간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교실에 상주하시는 방식은 사실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을 넘어가냐 마느냐 그런 문제를 두고 봤을 때는 내가 한 학기 동안은 그럼 지금 한 학기를 들어오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학부모 황 씨의 교실 상주는 곧 수업 간섭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업하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져 보니까 아이를 데려가서 점심을 먹고 있기도 하고 네? 마음대로 데리고 하교를 해버리기도 하고 또 교사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하고 교실 상주를 거부하면 복도에서 수업을 지켜보곤 했다는 황 씨. 아휴. 학기 말에 무단으로 참관한 수업을 보시고는 우리 아이와 이 수업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수업 내용 전부를 보여달라고 저에게 하셨습니다. 되게 많이 곤욕스러웠습니다. 무려 6년간 이어진 교실 잔혹사. 아이가 5학년이었던 지난해에는 담임교사가 수차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학부모 황 씨의 끝없는 민원으로 담임 공석이 된 반. 2년차 교사 은지 씨가 그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되게 밝은 신교육 선생님이셨어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학예회를 준비하는 모습. 열심히 하셨네요. 네. 아직 조금 어리시긴 하지만 너무 아이들을 보는 눈빛이 사랑스럽고 너무 좀 좋아해 주시는 게 느껴질 만큼 좀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해 주시는 모습을 봤는데 아이들도 선생님을 좋아하는 게 보입니다. 많은 이들의 걱정 속에서도 잘 버텨나가던 은지 씨.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우리 조합원 한 선생님으로부터 우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입니다. 예. 저 싸움이 없습니다. 다 아유. 포기하고 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다시 교직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서 못 갈 것 같아요. 교사들은 학부모 황 씨의 민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폭언을 하시지 않는다. 근데 폭언 없이 정말 피를 말리게 계속 요구사항을 끝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문제 상황이 발생할 시에 늘 원인은 학교의 조치 또는 교사 역량의 부족, 친구들이 친구를 자극해서 그렇다. 아, 내가 좀 부족한 교사인가? 라는 마음이 들게 하셨는데 아이가 선생님 죽어라고 폭언을 했음에도 그것을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은 교사의 탓으로 가스라이팅하고 돌려서 오히려 교사가 사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폭언을 듣고도요. 학부모 황 씨에게 교육 전문가로서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는 선생님들의 증언. 신규 교사 은지 씨 역시 황 씨 민원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은지 씨는 황 씨의 요구에 따라 그 아이만을 위한 학습 계획표와 학습 자료를 제공했어야 했다는데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수업 자료 관련해서 주간학생만 제가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미리 보내드릴게요. 위태로운 나날 속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또 아이가 저를 밀쳐서 제가 그 노트북 충전함을 박았거든요. 아프니까 이제 요청하러 가는 사이에 이제 달려 나와서 손을 그냥 꺾어버린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결국 영구적인 인대 손상을 입게 된 은지 씨. 아이고, 인대를. 평소 아이의 돌발 행동을 우려하던 은지 씨는 학부모에게 가정 지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업 시간에 그 한 행동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당황스러우셨다고 이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놀랬다나? 그래서 선생님이 어쨌든 를 지금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 서로 발표하고 시끌벅적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이런 거를 사실은 불편해해요. 어머님, 저는 통합학급 담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성이 그러하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거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게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격의 의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다른 애들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벽을 느낀 은지 씨는 끝내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겁니까? 아유, 참. 그냥 불가피하더라고. 다음날 내가 교실에 가도 똑같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것도 용기가 안 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현재 극심한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집 밖을 나서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사건 이후 학교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힘들죠. 그 밝았던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 지난 1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황 씨의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교권이 붕괴된 사건이고 공교육이 붕괴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호 처분은 서면 사과거든요. 처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불복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했거든요. 사과를 안 했다고요? 안타깝게도 교보의 조치는 사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불복 후 제기한 행정심판도 기각당했는데요. 추가로 행정소송까지 건 상황입니다. 학부모 황 씨는 왜 선생님에게 사과하지 않는 걸까?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황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님 핸드폰 맞으실까요? 네, 맞는데요? 저 MBC 김기린 PD입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최근 경남 이제 교사 노조 측에서 맞아요. 네네 그 진행한 기자회견을 저희가 지금 취재 중인데 좀 어머님의 입장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절대 개인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고 수사기관,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등등 단체를 통해서 취재를 거부하며 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던 황 씨는 제작진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언론 대응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취재 중 제작진에게 다급히 걸려온 전화. 황 씨 아들의 현재 담임교사 수정 씨였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까요? 네. 제가 오늘자로 추가 고소를 당했거든요. 네? 추가 고소요? 네? 제명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인데 내일은 또 아마 시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담하네요.
네, 아동학대, 모욕죄, 협박죄에 이어 벌써 4건째 고소인데요. 전날에는 선생님이 문자에 히읗히읗을 썼다고 교육청이 민원을 넣었답니다. 아이고 진짜. 교사들을 옥죄는 악성 민원 전성시대. 전문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학교나 선생님에게 뭔가 이제 타격을 주려고 하는 부모님들은 본인이 약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자기와 자기 자녀에게 맞춰주기를 요구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있는 일 없는 일 또 있는 법 없는 법을 모두 끌어들여서 피해를 막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약자의 심리, 피해 보상의 심리, 사회에 대한 뭐 일종의 요구까지 그런 게 다 담겨진 그런 행위라고 생각해요.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교사뿐만이 아닌데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행사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소풍이요. 저도 행체요. 그럼요. 행정 체험 왔어요. 운동해요. 맞습니다. 소풍 갈 그날만 기다렸잖아요. 예. 이제 한 번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소풍 갈 때 애들이 위험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학생들이 지면 실망하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밀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뭐 학교에서 왜 안 가게 되면 이유가 뭐예요? 인원 때문에.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추억과 경험을 잃어버린 아이들. 과연 누구를 위한 민원일까? 실화탐사대는 현직 교사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차도 지역도 다른 6인의 교사. 그들의 솔직한 심정을 물었습니다. 억지 생태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자기는 악성 민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죠. 다 정상이야. 나는 걱정과 염려를 학교에 그렇죠. 질문한 것이다. 네, 대단히 정상이야. 땡땡 선생님이 출산 휴가를 들어가신다.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들이 교무실로 전화가 빗발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 왜 출산 휴가 들어가냐. 에?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럼 교실에서 애를 낳나? 근데 또 최근에 보면 또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 지금 6학년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하시긴지 아시죠? 올해 임신하지 마세요. 맞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있어요. 선생님 그 특정 브랜드의 핸드폰을 쓰지 말아주세요. 에? 아이들이 아이폰 쓰고 싶어 한다고. 선생님들에게 억지 민원은 일상이 된 지 오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아유. 악성 민원의 끝은 반드시 아동학대 신고로 따라옵니다. 왜냐면 너무 쉽거든요. 정서적인 아동학대라는 게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 아이 기분 상해죄예요. 아이고.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겁을 먹어요?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어떻게 넘깁니까? 그걸 갖다가 빌미로 해서 이 사람이 언제 나를 고소할지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거는 죄를 져서가 아니라 죄를 지지 않았다는 것을 판결받기 위한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은 더 이상 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굳이 내가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한 것을 죽음으로밖에 증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무분별한 무고성 신고들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내야 한다는 선생님들. 왜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 거름 장치가 전혀 없이 고스란히 교사들이 민원을 응대해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좀 민원의 현실입니다. 이분들을 제지할 수 있는 아무런 페널티 조항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교원지법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구속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권 회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권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이 자꾸 위축되면 결국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그냥 너무 예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교실 밖으로 전달되고 있을까? 지난 스승의 날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와 선생님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또한 경남교육청은 학부모 황 씨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할 예정이며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과 여전히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참. 선생님은 과연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저는 그 학부모의 영향력에서 조금도 못 벗어났거든요. 이 상태로는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는 한 또 겪으러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학부모 황 씨는 현재 해당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은지 씨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교장 선생님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가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침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매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정말 마음이 씁쓸합니다. 네. 더 이상 아이들이 선생님을 잃지 않도록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